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1일 날 시행했던 경정승진헌법 40문제 해설 강의이고요. 일단은 통치구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40번까지 푸시면 되고, 그 기본권 파트까지 나오는 분들은 32번까지 푸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은 일단은 40번까지 진행은 할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 한번 참고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헌법 시험 풀어보니까 어때요? 어려웠어요? 여러분들도 좀 어렵게 느꼈나요? 경정승진에서 막 시험 보고 쌍욕을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헌법에 대해서 총평도 올렸는데 오늘 발표가 났어요. 승진 합격자 발표가 났고 다행히 제 강의를 잘 따라왔던 분 중에 한 분이 합격을 했다. 헌법 이번에 40문제 중에 3개 틀렸는데 헌법 때문에 아주 상위권 성적으로 합격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헌법이 복병이었는데 너무 좋은 초이스를 한 거죠. 그랬다고 하십니다. 몇 번을 틀렸는지 3개를 얘기해 주지는 않으셨는데 저는 이제 문제 풀 때 문제 먼저 중상 문제를 보면 일단은 3번과 4번 정도의 제가 생각하기에 모르는 지문, 특히 3번에 4번, 그다음에 4번에서는 공직선거법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것들, 네 번째 건 너무 쉬운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3, 4번이 조금 까다로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7번에 기억을 많이 틀렸다고 했죠. 아침에 제가 이제 수업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너무 이게 뻔히 보였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근데 7번을 걷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을 맞췄어도 틀린 분들이 좀 있었다고 했어요. 자, 8번은 어려운 게 없죠. 8번은 기출이고 9번 역시 어려운 게 없습니다. 9번도 기출이고 10번 역시 전부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 허리는 또 쉬웠어. 11번도 쉬웠고 이렇게 되겠죠? 없죠? 11번도 없고 12번도 전부 기출인데 하나 4번 모르는 판례가 있죠? 근데 10조에서 어떤 구체적 의무를 끌어낼 수 있겠어요? 안 되지. 헌법에서 구체적 의무 끌어내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13번이 최신 판례인데 1번, 2번, 25년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 특강을 들었다면 당연히 1번은 위헌, 2번도 위헌, 1, 2번이 위헌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면 안 되는 판례였고 최신 판례 숙지가 안 된 분들은 어려웠을 거나 숙지가 되어 있는 분들은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세 번째 것까지는 기출이 그냥 그대로 된 거고 리을 보면 근데 이것도 표현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지. 종교에서 시작했는데 종교가 뭐가 되면? 문화가 되면 종교분리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조형물이라고 나왔지. 조형물. 우리가 아는 것은 성당이었단 말이야. 조형물, 건물이든 조형물이든 종교라고 해도 문화가 되면 종교분리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출 지문에 비추어서 풀 수가 있었고 15번은 4개 다 기출이죠. 16번 4개 다 기출입니다. 그래서 16번 같은 거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출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그거는 시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 기출이 숙지가 안 된 나의 문제다. 자, 17번에서 모르는 게 다 들어갔죠. 2번. 그치? 개인정보보호법에 누가 주체가 될 수 있냐. 요거가 처음 나왔고 근데 1번, 3번, 4번은 기출이 됐던 판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1, 3, 4를 걷어내서 맞춰야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18번은 제가 수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죠. 언론중재법에서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1번이 틀린 지문인데 언론중재법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정보도 청구는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되는 제대로 된 싸움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 그 다음에 반론과 추후보도 청구는 간단한 집행 절차에 따라서 가처분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가 다르다고 제가 항상 언급하고 지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같다고 했죠? 자, 근데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2, 3, 4번 어때요? 4번은 여러 번 출제가 됐고 2번도 여러 번 출제가 됐어. 여러분들이 좀 몰랐던 거는 3번. 근데 항상 그렇죠. 필요적인 건 아니잖아. 조정을 하든지 중재를 하든지 안 거치고 바로 소송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알 수 있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틀렸다는 것은 2, 4번을 몰랐으면 이거는 기출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출이기 때문에 2, 4번, 이것도 18번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1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래서 소구해서 풀 수가 있고 19번도 다 배운 겁니다. 기본서에도 들어있고 배운다는 것이고 우편물 통관 검사. 여러분들 영장주의는 적용되는 거 몇 개라 그랬어? 4개 플러스 1. 그렇죠? 그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4번.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걸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틀리겠지. 오케이, 요렇게. 영장주의는 적용 여부가 항상 중요한데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는 걸 외우라 그랬잖아. 체포구속 압수수색 엔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0번 무죄 추정 4가지 다 기출이 됐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21번 통신 모르는 게 들어갔지. 3번, 4번. 그래서 요것도 조금 골라 볼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3번, 4번, 그 다음에 한 21번 정도. 21번 좀 고민이 되죠. 1번, 2번은 우리가 배운 거고, 그렇죠? 기출이고 3번, 4번이 조금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3번, 4번 통비법이고 국정원장의 인가가 아니라 장관의 인가입니다. 그래서 요게 주체, 인가의 주체가 틀렸어. 조금 까다롭긴 했어요. 통비법.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통비법. 헌법에 나오긴 했지만 통비법 모르면 안 된다고 했지. 그리고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도 제가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관심이 비슷하다니까요. 통비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사성이 있는 법이었던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쿠팡 사건. 그렇지. 개인정보 얼마나 문제가 됐어. 그 다음에 통비법.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또 법령이 출제될 명분도 있었다라는 거야. 자, 양심. 양심에서는 22번에 1번 지문이 조금 생소했죠. 생소해. 그래서 요거는 조금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1번은 몰랐다 하더라도 2, 3, 4 우리가 알아 몰라. 2, 3, 4 알고 있는 판례다. 그래서 22번은 틀릴 수가 없다. 모르는 게 있더라도. 23번 요거 조금 고민이 됐겠죠. 알 권리의 법적 성격. 알 권리는 자유권, 청구권, 생활권의 성격까지 있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방해하지 마 권리가 자유권. 뭘 내놔 권리가 청구권. 그치? 그런 거를 아냐 모르냐를 물어봤던 겁니다. 1번, 2번이 3번, 4번은 쉬웠고 1번, 2번이 조금 고민 포인트가 있었던 개념 내용이 들어있다. 자, 24번. 1번 쉽죠? 1번 쉽고 18세 질서유지인도 몇 번 기출이 됐던 거라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3번. 그렇지. 결사의 자유. 소극적 자유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면 어떡해? 들어간다. 33조. 그래서 33조 이따가 할 거지만 21조, 8조. 얘는 플러스 자유도 있고 마이너스 자유도 있어, 없어? 있어. 얘는 플러스 자유 있고 마이너스 자유도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얘는 뭐만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디로 가? 열로. 그치? 요 논리. 요거. 지금. 그러니까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의 소극적 자유는 결사의 자유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다. 오케이? 일행자 또는 결사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다. 자, 4번이 조금, 그러니까 3번, 4번이 좀 고민할 만한 지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부금을 주거나 기부금을 받거나는 내가 무슨 기본권으로 외우라 그랬어? 일행자. 그걸 강조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단체의 행복 추구권과 결사의 자유가 아니라 뭘로 간다? 행복 추구권이야. 이게 조금 특이하죠. 왠지 행복 추구권은 보충적이니까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결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간접적이야. 그래서 행복 추구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 이런 거는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개념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검열만 나오면 틀려. 근데 교수님들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검열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검열 금지 원칙에 관한 거. 자, 검열은 허용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배운 겁니다.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검열은 광고. 민간이 하는 건데 사실은 행정부가 숨어 있는 것만 위헌이 났죠. 그거 외에 정기간행물 등록,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제. 있어, 없어, 지금? 존재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등록제 허가제는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본서에 명확하게 되어 있고 판례도 들어있어요. 정기간행물 등록, 종합방송사업 유선, 허가라는 단어 써서 다 허가야? 아니지. 금지되는 허가는 내용을 보는 겁니다. 행정기관이 내용을 보는 것이 금지되는 허가예요. 그 밖에 허가 등록은 다 합헌이야. 합헌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뭘 틀렸을까? 뭘 틀렸을까? 니은, 디귿은 맞췄을 것 같고 틀린 거는 리을 때문일 것 같은데 리을이 등록제 허가제 위반되지 않는다. 책 펴봐. 기본서 펴봐. 크게 써져 있다고. 정기간행물 등록제, 종합방송 유선사업 허가제. 지금 존재하는 제도예요. 모든 나머지 등록제 허가제는 내용 규제 제도가 아니니까 합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거는 리을 때문이었겠죠. 기억을 틀린 사람은 그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고 고민했으면 리을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놓친 포인트다. 자, 공무단위권은 보호 영역 얘기하죠. 기억 1번 가지고 장난쳤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2번 제가 강조하는 판례죠. 승진 임용 제한하는 거, 정군수당 제한하는 거 또 똑같이 강조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장, 읍면장 이런 것이 공직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 조금 의미가 있고 근데 26번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나왔다. 자, 청원권. 숫자를 출제했네요. 숫자. 이거 틀린 사람 안 되지? 숫자는 뭐? 그냥 안 봐도. 뭘 바꿨어 지금? 공개 여부 결정은 며칠? 15야. 이거랑 지금 두 개를 바꿔치겠잖아. 이거 틀리면 그냥 이거 숫자 또 모른 거야. 그럼 된다 안 된다. 청원권은 이 숫자로 끝장이 나는데 이거를 또 틀렸다는 건 할 말이 없어. 공개 여부 결정,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국민 의견. 그 다음 통지. 합쳐서 135까지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 하나 틀렸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28번. 1, 2, 3, 4. 다 출제가 됐던 포인트죠. 그래서 재산권은 어렵지 않았다. 자, 재판 청구권. 국민참여법이 나왔어. 국민참여법. 기본서에서 수업을 항상 참여재판법을 했습니다. 사무무 몇 명? 9명. 그 외 사건 7명. 근데 요 뒤에 부분 주요 내용을 인정했다. 자백했다. 그러면 5명. 9, 7, 5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9로 시작해야 되는데 뭐가 됐어? 사무무가 7이 됐죠? 그래서 틀린 거지. 9명, 7명 기억이 나요? 기본서에 수업했던 거 기억나죠? 항상 했어, 항상. 사무무가 9명, 두 문자까지 땄잖아. 사무무 9인, 그 외 사건 7인. 그런데 제가 조금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이 주요 내용 인정했다. 자백한 거죠? 자백한 경우에는 5인, 간단하니까. 그래서 9, 7, 5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틀렸죠? 이걸 알아면 되고 1번. 참여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거 있고. 그렇죠? 1번, 2번. 국민참여재판법.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렸다면 하면 안 되고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해서는 할 수 있어 없어. 증거능력은 전문가인 법관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증거능력 관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틀렸어. 그런데 3번 이거 이론적 가능성이 충분히 틀렸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1, 2, 3이 아니고 4번 좋은 얘기 하잖아요. 신속에는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효율도 중요해야 된다. 아까 기억나요?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것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지문이잖아. 그 지문. 시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절차라는 것도 포함된다. 신속에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신속 재판 받을 권리 얘기하니까 개념 지문. 그러면 1번, 1, 2, 3번을 걷어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면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30번. 인간다운 생활 권리. 1번, 2번, 3번, 4번 다 출제가 된 거네요. 마지막 건강보험 수급권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 없어? 있지. 재산권. 이건 뭐 얘기해? 사회적 보장 수급권 얘기하네. 두 번째 성격 얘기하네. 맞아 틀려? 맞지? 이렇게 걷어내야 돼. 재산권이자 사회보장 수급권이다. 그렇지? 의료급여랑 달리 건강보험 수급권은 재산권이고 사회보장 수급권이고 이렇게 되겠죠? 자, 31번. 교육받을 권리는 네 지문 다 기출로 그냥 번복해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고요. 32번. 근로권리, 근로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명확하게 1번에서 바로 나와버렸잖아. 너무 쉬웠지. 단결할 권리에는 요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로 간다. 이게 정답이었고
2번 실업방지 보호해야 될 의무 있자. 그러나 직접적 존속보장 충고. 이게 개념이잖아. 아침의 향기 지금 또 보이잖아요. 왜? 개념이니까.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 생계비 지급 청구권이 아니라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여기도 뭐 어르는 거 없잖아.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 복수 노조를 인정해 안 해? 인정하죠. 그런데 뭐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테이블로 와야 돼? 아니면 대표조합이 와? 교섭노동 대표조합 이렇게 결정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 노동조합에게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창구 단일화해서 대표 노동조합을 선정하도록 하는 거 결론 뭐다?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합헌이다. 그 판례라는 거 알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권론까지는 이렇고 이제 통치구조 파트는 어려운 게 다 좀 쉬웠고요. 법원 37번 박스형만 어려웠어. 37번, 39번. 37번 디귿짐은 한번 볼래요? 이거는 경찰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재판장이 법정에서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개정을 했든 안 했든. 여러분들 법정이 개정 안 했는데 깡패들이 떼거리로 올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경찰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서장에게 공무원 파견, 경찰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게 좀 생소한 거였고요. 마지막. 요것도 조금 상식에 가까운 거야. 여러분들 대법원에는 대법관 회의라는 게 있고 대법관 회의라는 게 있고 전원합의체가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모여서 재판하는 거죠. 둘은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대법관 회의라는 것은 행정사항을 결정해. 행정. 그다음에 뭔가 규칙을 만들고 인사 이런 걸 결정하는 행정에 관한 회의체야. 자, 전원합의체는 판결. 재판을 하는 회의체야. 둘은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자, 둘 다 대법원장이 의장이 됩니다. 재판장이 돼요. 이때는요,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이 있어요. 근데 전원합의체에서 가부 동수라고 해서 대법원장이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결정권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틀린 질문이었고, 자, 39번이 조금 재판제도에 관해서 요즘 트렌드예요. 이것도 헌법소원의 위헌법률 심판의 요건 부분에 관련된 모르는 판례들이 한두 개씩 들어가서 39번이 좀 까다로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에서 봤던 지문들이 거의 들어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언급해서 기출 위주가 아니었던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틀릴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차이는 뭘까? 기출된 거를 놓치는 것은 본인의 이제 잘못이기도 하고, 근데 그 외에 부속 법령 같은 것은 제가 성격상 올인원 강의하거나 심화 강의를 할 때도 항상 법령을 뛰어넘은 적이 없어. 잠깐이라도 집시법 보고 통비법도 보고 국민참여재판법도 매번 봤단 말이에요. 사무무 9, 나머지는 7인이다. 이런 것들을 반복했어. 근데도 틀렸다는 것은 뭔가 기본서 읽을 때 법령을 안 봤다는 거야. 그 법조문을. 근데 거기에 가면 기출 딱지가 붙어 있단 말이야. 왜? 기출이 됐던 포인트가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속 법령을 조금 소홀히 했던 사람은 기본서에서 설명했던 거. 새로 넣을 것도 없어. 새로 넣은 거는 여기 몇 개 안 된단 말이야. 다 기본서에 들어있는데 놓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를 뽑아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3번, 4번, 그 다음에 37번, 39번 정도였어.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오답률이 높았던 거는 7번. 그렇죠? 오답률이 좀 높았던 거 7번이고, 그 다음에 뭐 13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최신 판례 문제니까. 그리고 18번. 그 다음 21번. 그치? 법들이 좀 들어간 것들. 다 23번. 오답률이 높을 만한 거 22번, 25번 틀릴 만한 거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도. 그럼 최대 몇 개야? 9개? 떨어져 그러면. 이번 시험은 마이너스 4개여야 돼요.
마이너스 4개. 이 중에서 솔직히 3번, 4번 나는 안 틀렸어. 한 지문이 어렵긴 했지만 속어에서 풀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안 틀려. 뭐 여기서 뭐 한 지문씩 고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실수가 한두 개 나와야 되는 거야. 정상적으로는. 그래서 헌법이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2개. 그게 아니면 4개. 그러면 이 지금 2개에서 4개의 범위를 보이는 사람은 어떤 시험을 봐도 헌법은 고득점이야. 근데 이걸 벗어나면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준입니다. 그 지금 승진을 실제로 합격한 분이 헌법 때문에 상위권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마이너스 3개. 잘했어, 못했어? 잘했지. 그리고 제 승진 강의를 들은 사람을 전수조사했대요. 다 여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잘했죠? 그러니까 헌법 때문에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진 건 헌법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나는 이제 풀면서 이거 좀 재밌네? 그러면서 풀었어요. 법조문도 적절히 섞었지만 그거 모른다고 해도 맞출 수 있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지문 정도는 저도 모르는 게 있죠. 고민되는 게 있죠. 물론 저는 이제 이렇게 뭐 국민참여재판법이나 언론중재법 이런 거는 너무 아는 내용이니까 고민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저의 차이죠. 그래서 부속법령이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주의하는 게 공선법이에요. 공직선거법은 사실 조문이 몇백 개예요. 그리고 선관위직이 따로 있어요. 공선법이 메인 과목이야. 지방자치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법을 메인으로 세세하게 내는 것은 약속을 깨는 거예요. 헌법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 근데 일부 공선법 조문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나온 것만 커버하면 돼. 어떻게 어디까지 공부할 거야? 엄청 세세한데 며칠, 뭐 어떤 기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공부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그건 확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기본서에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것과 기출 정도를 알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선거권, 피선거권이야. 누가 있고 없고, 그렇지? 피선거권. 누가 있고 누가 없고. 이게 공선법의 가장 핵심이지. 가장 핵심. 이것부터 시작이야. 이거는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임기 만료 아까 저도 헷갈린 거 73. 왜? 저도 안 외우고 있는 거야.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오면 그때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제일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다지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그 외 법령은 이미 기본서에 들어있어. 들어있고 출제가 됐어. 기본서에 들어있는 만큼은 봐줘야지.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출제가 돼서 밑줄 그어져 있단 말이야. 아까 특히 국민참여재판 이런 거 사무무 9명, 7명 이런 거 특히 언론중재 통비법은 조금 지엽적인 걸 내긴 냈는데 아마도 경찰 시험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중재법은 우리가 정정과 뭘 항상 비교해. 반론. 요건이 다르죠? 그래서 요건이 다르고 절차도 달라. 이거는 소송 절차고 이거는 간단한 소명으로 충분한 가처분 절차 이렇게 절차도 달라. 이거는 진실을 하면 허위일 때만 할 수 있고 이거는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고 엄청 중요한 포인트잖아.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헌법에서. 기출에도 들어있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놓치는 건 안 돼. 요거. 특히 요거 언론중재법 놓친 사람은 안 됩니다. 언론중재법 뭐 요 정도 계열해 주시고 나머지 공직선거법, 정당법은 나온 만큼만 해도 충분하다. 통비법 그 조문은 지엽적이었지만 그래도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속법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책에 들어있는 만큼 그리고 책에서 밑줄 그었던 것은 다시 한번 이제 챙겨주는 것을 따로 한번 공부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 경향이 갈 거예요. 교수님들이 이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본 거거든요. 부속법령을 조금 한두 지문 섞어봤더니 오답률이 높더라. 그럼 어때요? 그걸 이제 활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판례 2개, 개념 하나, 부속법령 하나 이런 식으로. 또는 판례 2개, 부속법령 2개 이렇게 넣어버려. 그러면 학생들이 오답률이 막 쏟아지니까 어때요? 난이도 조절하기가 좋겠죠. 그러면 법조문을 넣는 거예요. 항상 경찰학도 법조문이어서 어려운 거잖아. 이 법조문이 시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번 시도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오답률을 많이 냈기 때문에 법조문을 활용할 것이다. 근데 지금 언급이 된 법이 정해졌죠? 그래서 그 언급이 된 법들은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동안은 청구권 파트에서만 나왔잖아. 청구권에서 뭐 형사보상법, 범죄피해자 구조법, 그다음에 뭐 국가배상법 이런 것들만 나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자유권에 관한 부속 법령도 출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지문씩 좀 보겠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봤어? 4개 이내다. 32번까지 해서 4개 이내다. 높이 들어봐. 4개를 넘어섰다. 6개 이내다. 오케이. 뭘 그렇게 내가 지금 체크했던 거 말고 틀린 게 있어? 예를 들면 13번 최신 판례? 그거는 최신 판례니까 1번, 2번 위헌 판례니까 안 한 거니까 본인 이 문제인 거고 그 다음 13번 말고 기출로만 된 거는 틀리면 안 돼요. 그거를 꼭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 기출이에요? 기출이에요? 했던 거는 그냥 중복인 거야. 기출 베껴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된다. 표현이 조금 바뀌었다 하더라도. 아셨죠? 자, 앞에서부터 좀 까다로운 주문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1번에 1번. 그렇지. 자, 1번에 1번은 처음 나왔죠? 2, 3, 4는 기출이 됐어, 안 됐어? 됐지. 일단 그것부터 보는 거야. 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선생님, 저는 1번 처음 봤어요. 그러나 2, 3, 4번은 봤어요. 그러면 1번을 몰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2번부터 풀어볼까요? 수도를 결정하는 건 뭐와 뭐죠? 의회와 대통령의 소재지. 이것은 수도. 관습헌법이니까 형식헌법이 아니라 실질헌법이다. 그러면 틀린 것은 대통령은 헌법사항이지만 의회는 아니다.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이건 근데 기출됐던 거로 변형한 거예요. 자, 3번째. 국민은 성문헌법을 만들고 관습헌법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다. 이건 여러 차례 기출. 자, 4번째. 관습헌법은 헌법에 없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첨가함으로 폐지하게 된다. 이것도 여러 번 기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4번 맞고 2번이 틀렸죠? 아니지. 3번 틀렸고 4번밖에 없지. 4번이 맞고 2, 3번이 틀렸죠? 그러면 1번은 자동으로 뭐야?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모르겠다 해도 4번은 본 거잖아. 기출 본 거잖아. 기출 외운 사람은 맞춰야 되겠죠? 1번부터 틀린 사람은 안 돼. 자, 1번. 그래서 이제 1번만 좀 설명해 보면 관습헌법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서울이 수도인 사실은 헌법의 효력을 갖는 불문의 헌법 규범이다. 맞아, 틀려. 여기까지. 맞지. 관습헌법이다. 그런데 뒷부분이 틀렸어요. 사실명제로부터 당위명제를 도출해낸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해설 받았죠? 그냥 기출에 들어간 해설과 똑같이 완벽하게 해설을 달아서 넣습니다. 강의 자료로만 드릴 거예요. 유튜브에는 안 올라갈 거예요. 자, 1번에 보면 해설 보세요. 3번째 줄. 사실에서 당위를 도출해낸 것이 아니다. 규범력에 대한 아예 다툼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실이 오래돼서 규범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건 처음부터 사실이자 규범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이야. 사실에서 규범을 도출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규범에 대한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이자 규범력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사실이 있고 규범이 따라온 게 아니라 사실이 규범이었다. 사실이자 규범이었다.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잠재되어 있다는 말은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어렵죠?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지. 뭐 있다는 거를 출제했는지는 모르겠어. 지들도 이걸 아니야.
그분들도 교수님들이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그분들도 왜 자기가 출제하면 또 검색해 보거든. 학생들 반응도 보고 강사들 평가도 보고 왜 이런 지문을 출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번 문장이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 철학적이잖아. 그래서 한번 내보신 거야. 그러나 틀린 지문이다. 그러니까 세모 쳐야 되겠지. 저도 세모 쳤어요. 이거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세모. 근데 2번 틀렸네. 3번 틀렸네. 4번 맞네.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넘어갑니다. 2번. 자, 헌법 개정조차 틀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맨날 나오는데. 발의가 과반수. 대통령 단독. 오케이. 두 번째.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누가 공고 공포? 공고 공포는 항상 대통령 20일 이상. 오케이, 틀렸네요. 자, 세 번째. 개정안이 제안된 날로부터예요? 아니면 공고된 날로부터예요? 공고기간 만료일이에요. 이게 항상 기산점이 중요하죠? 제안된 날이 아니고 공고된 날. 여기가 틀렸고 60일 이내는 맞고 3분의 2 찬성 맞습니다. 기산점 똑같이 또 건드렸고요. 자, 마지막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기간은 지켰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대통령 아니에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유효 투표 아니야. 투표자 과반수. 유효 투표는 뭔 말일까? 무효표는 빼겠다는 거야. 숫자가 또 달라져. 근데 유효 투표라고 한 적이 없죠. 헌법은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자 과반수야. 그러니까 유효든 무효든 묻지 않습니다. 투표자 과반수 찬성. 오케이. 이 개념이 다르다는 거를 교수님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바꿔본 겁니다. 틀렸죠? 넘어갑니다. 자, 3번. 재헌헌법 공무원 파면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헌정사 출제됐다 안 됐다? 됐다. 경찰 24년 경찰 시험에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파면 청구권 기본소에도 들어갔죠. 공무원 파면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재헌헌법. 그리고 언제 삭제됐다? 5차에 삭제가 됩니다. 맞죠? 5차 삭제. 5차 삭제. 5차 삭제는 제가 찾아본 거예요. 헌법을 쭉 찾아봤어. 파면 청구권이 도대체 언제까지 있었나? 왜? 궁금하잖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권리인데 0차에 재헌헌법에 들어왔다가 5차에 삭제가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0차에 규정됐고 5차에 삭제됐자. 리차 폐지. 오케이. 세 번째, 그렇지. 극단 정당 국가의 조문 내용. 당적 탈퇴하면 상실된다. 그러나 합당 제명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상실하지 아니한다. 뒤에 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상실하지 않는다. 즉 3, 5, 8 헌정사 3, 5, 8의 5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극단 정당 국가. 근데 극단만 알면 안 돼. 후보자 추천을 정당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나, 두 번째, 탈당하면 상실된다. 이게 그 내용이라는 거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틀린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야? 몰라도 4번이다. 7차 헌법에 대통령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중요정책,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면 규정했다. 상당히 좀 어려웠게 느껴져요. 이 국민투표에 관한 헌정사를 출제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국민투표에 관한 헌정사 어떻게 배웠어? 중요정책이 2차, 헌법 개정이 5차 이렇게 됩니다. 이 중요정책 헌법의 헌정사가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온 거야. 몰라도 맞출 수 있지만 그래서 2번에 3번의 해설 보세요. 4번. 제가 엄청 길게 써놨죠? 자, 2차 헌법에 들어온 게 맞죠. 주권의 제약,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에 관한 중대사항을 국민투표로 거쳐라 라고 2차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7차의 표현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다시 8차에서 지금처럼 외교, 국방, 통일, 기타 중요 정책으로 표현이 또 바뀐 겁니다. 표현이 3번 바뀐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 7차의 외교, 국방, 통일, 중요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거야. 이건 7차가 아니라 8차인 겁니다. 근데 말했잖아.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1, 2, 3은 알고 있고 4번은 모르는 게 꼭 들어가. 이거를 알라고 내는 게 아니야. 교수님들도 공부한 거야. 공부해서 출제한다고요. 맞죠? 공부해서 출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 틀리면 안 돼. 1, 2, 3을 알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4번의 손가락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 거야. 이게 어떻게 됐나.
중요정책 국민투표가 2차에서 이 표현으로 최초 도입됐고 이게 그대로 2, 3, 4까지 유지되다가 삭제가 됐어. 5차에서. 삭제. 이것도 좀 포인트죠. 삭제가 됐다가 7차에 이런 표현으로 간단하게 중요정책으로 들어온 겁니다. 다시. 그러다가 이게 확장된 거예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중요정책으로. 8차. 그렇죠? 그러니까 이 2차에 들어온 게 어떻게 됐다가 5차에 삭제됐다가 7차에 세모처럼 들어왔다가 8차에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현재처럼. 간단하게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제대로 들어온 게 8차다. 그래서 요 중요정책 국민투표에 관한 헌정사를 교수님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까지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로는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연달아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다음 시험 정도에는 이게 또 나올 수 있지. 중요정책 국민투표. 그래서 이 내용 메모리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4번에 다시 올라가면 주권의 제약, 영토 변경 중대사항. 그렇지? 주권과 영토 중대사항이야. 그런데 7차에서는 그냥 중요정책. 근데 이게 너무 조금 적잖아. 그러니까 8차에서 외교, 국방, 통일, 중요정책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다. 사실 저 사시할 때 이거 출제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알았는데 이제 다 까먹었지. 출제 안 되니까. 근데 오랜만에 출제가 된 거예요. 옛 생각하면서 교수님들 출제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나 양심껏 새 지문은 아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셨다. 오케이. 자,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번을 그렇게 꼽은 이유가 답이 틀려서가 아니라 4번이 조금 까다로운 지문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거를 박스나 개수형으로 나왔다면 무조건 틀렸겠죠. 자, 4번.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사무는 누가 한다? 중앙선관위가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4번. 선거 사무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한다. 메인 선거이니까 대통령, 비례대표, 전국선거, 국회의원 선거구는 중선위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 등록이 무효로 되면 여러분들 후보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후보자가 한 명이 되거나 후보자가 없어지면 빨리 알아야 될까 아니면 한참 기다렸다 알아야 될까? 빨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야. 지체 없이. 그리고 통지해줘야 된다. 보고하고 통지해라. 그래서 요거 숫자를 바꿔낸 겁니다. 이게 정답인데 저도 몰랐어요. 세모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1번은 메인 선거니까 중선위가 하겠다. 왜 선거 사무는 중선위 업무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고 2번 뭐지? 하고 근데 3번, 4번은 이제 쉬우니까 2번, 3번에서 고민이 됐는데 3번은 어떻게 해요? 중앙당은 예결산, 중앙당이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예결산위원회를 둬야 된다. 그렇지. 돈을 관리하니까 돈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이게 틀릴 리는 없겠다. 그래서 2번, 3번 중에 숫자가 들어가는 2번을 저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4번도 조금 고민할 만한 지문이었다. 여차하면 3번. 근데 3번을 고르기는 어려워. 당위성상. 그렇죠? 그래서 7일이 맞나?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을 세모치고 3번과의 관계성에서 3번은 상대적으로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푼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푸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4번. 제명이는 몇 제명이다? 2제명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이거 2제명인 거 선생님들도 다 아니까 바꿔 출제해야 하네. 안 하시죠?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자, 넘어가요. 5번. 위헌정당 해산 심판. 출제가 됐네요. 조문도 있고, 그렇죠? 판례도 있고. 가처분으로 직무집행 정지할 수 있어 없어? 정당 활동 정지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출제가 됐고 자 2번 그래 이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입니다. 여기에 경제질서는 포함되지 않아요. 오케이. 이것도 그러니까 완전 옛날 스타일이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7가지 민주적 기본질서의 4가지를 차이를 아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적은 자유가 들어있으니까 사유, 재산, 자유, 시장경제도 들어가. 해설 볼게요. 5번에 2번.
8조 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는 지난 글씨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여 구성 운영되는 무슨 질서다? 정치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1번 국민주권, 2번 기본적 인권, 3번 권력 분립, 4번 복수 정당제도. 몇 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4개. 근데 손가락에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7개입니다. 인권,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뒤에 뭐 있어 없어? 시장경제질서 있어 없어? 있지. 그치? 자유에는 들어가지만 민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포인트예요. 오케이? 이거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나왔어. 옛날에. 근데 오랜만에 다시 나온 겁니다. 내가 이 지문을 보면서 웃었죠. 야, 이게 나왔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번을 세모 쳤겠죠? 모르겠다. 자, 그러면 3번. 해상 결정이 되면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판례로 상실해요? 아니면 법으로 상실해요? 법이 있어 없어? 명문 규정이 없다. 그래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실효성을 위해 판례로 해석상 상실한다고 본다. 요거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재심 허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법적 안정성보다 구체적 타당성 이익이 더 중하다고 해야 되는데 얘가 뭐가 더 크다고 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더 크니까 허용될 수 없다니까 틀렸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죠. 근데 이것도 틀리면 안 되지. 1번이 너무 쉽잖아. 적절한 거, 맞는 거 안 맞는 거야. 맞는 거 고르기 1번. 2, 3, 4에서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1번이 깔끔하게 맞는 거. 오케이? 그래서 정당법의 내용과 관련된 헌법재판소법, 정당법 관련된 내용이지만 풀 수 있었다. 자, 6번 소급입법입니다. 소급입법 너무 쉬웠죠? 내 집은 전체 기출입니다. 소급입법 참제 재박. 오케이, 안 바꿨고. 두 번째. 진정인지 부진정인지 중요하죠. 부진정은 원칙 허용, 예외적 제한이다. 오케이, 맞고. 진정은 원칙 불허. 그러나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 허용. 근데 그 사유를 찢어서 나누고 있네? 개념을.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동그라미 1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정당화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서 보호할 만한 이익이 적은 경우 동그라미 3번. 1, 2, 3 모두 예외 사유가 돼, 안 돼? 예외 사유가 되지. 근데 1번, 2번은 되고 3번은 안 된다고 찢었죠? 그러니까 틀린 거다. 항상 교수님들이 개념을 변형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모두 사유가 된다 해야 되는데 둘은 되고 하나는 안 된다. 이렇게 둘을 찢는 거, 분열시키는 거. 이게 변형 지문의 특징인데 3번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틀린 지문. 자, 그런데 4번은 기출이 된 문장이었죠? 제가 강조했죠? 진정입법이 있고 부진정 소급입법이 있고 장래입법이 있고 부진정과 장래입법을 비교할 때 누구의 신뢰보호가 더 커? 부진정. 그래서 일반 장래입법에 비해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거는 기출 지문이에요. 국가직 실급에서 기출됐던 문장이니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이 쉬웠기 때문에 3번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3번을 고르지 못한 사람은 나머지 내용을 몰랐다는 건데 그러면 소급입법을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았다. 자, 제도 보자. 안타까워. 자, 제도 보장은 어디다 규정한 것이다? 헌법에. 왜? 법에다가 하면 없애버릴까 봐 헌법에 그 제도를 보장함으로써 입법자들로부터 없애는 것을 막는 것이다. 핵심을. 객관적 제도를 법률 B 헌법에 규정하여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헌법 제정. 그렇잖아. 여기 나왔네. 헌법 제정권자가 중요하다고 해서 법률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여러 개가 틀렸죠. 틀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헌법에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해설 보면 정확하게 제도적 보장은 그 제도를 다운표 쳐놨죠? 헌법에 규정해가지고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헌법 제정권자가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나 이렇게까지 했다. 말했어요. 자, 그러나 이거는 객관적 규범이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면 누가? 입법자가 그 제도를 설정 유지할 입법 의무가 있고 왜?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는 폐지할 수 없고 본질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왜 이걸 틀리고 온 거야?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 자, 기억 틀렸다. 이 문제를 맞힌 거 틀린 거 떠났어. 이건 틀렸겠지, 개수형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왜 개수형으로 낸 줄 알아요? 이 기억 지문 때문이야. 교수님들이 웃으면서 야, 이거 한번 내보자. 헌법을 법률로 바꿔보자. 분명 함정 빠질 것이다 했는데 다 빠졌잖아. 나는 이거 난이도 중상에 안 뽑았다니까. 아셨죠? 그러면 안 돼. 응? 자, 니은 틀린 사람 없지. 제도 보장, 최소 보장. 제도 보장, 최소 보장. 맞고. 자, 디귿도 교수님이 사랑하는 판례라 그랬어요. 지자체장은 최초 2항의 직업공무원이 아니야. 아니므로 퇴직급여 제도를 마련해야 돼 입법적 의무도 도출되지 않는다. 합헌이다.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직업공무원 제도의 내용으로서 이걸 언급하고 있는 거야. 직업공무원은 협의공무원이니까 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리을은 이거는 그냥 시간 뺏는 겁니다. 시간 뺏는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범죄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한테 제재하는 방법은 두 가지랍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자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내려지도록 하는 방법과 1번, 그냥 당연퇴직 이렇게. 두 번째, 별도의 징계 절차를 내려서 신분상 불이익을 하는 방법. 해설로 가서 읽읍시다. 제가 다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형사처벌 받은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방법이 있다. 바로 법률로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징계를 거쳐 불이익을 주거나 입법자의 재량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1번의 방법을 채택한다면 받은 사실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주려면 공익과 사익의 비례관계, 즉 과잉금지 원칙을 검토해야 된다. 어디가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1번 방법, 2번 방법 재량이 있고 만약에 당연퇴직시키려면 비례원칙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손가락에까지 넣어놨죠. 이 사건은 집행유예 당연퇴직 사건이고 결론 뭐겠어? 합헌 사건이었던 판례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정답은 8번은 뭐예요? 1번이죠? 너무 쉽죠? 자, 공법인. 이것도 찢었네. 공법인은 예외적으로 사독지다. 사경제 주체, 독립한 업무, 집의 복종관계. 사독지일 때는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근데 되고 안 되고 찢었죠? 틀렸고. 세 번째,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뭐다? 국민의 권리,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오케이? 여러 번 나온 직업의 자유 원칙 판례. 자, 초기 배안은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8번은 엄청 쉬웠다. 자, 9번. 보호 의무입니다. 보험을 어떻게 이행할 건지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책임이 있다? 입법자. 입법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헌재가 이것을 심사할 때는 최소, 기본권에 최소한을 했는지 과소보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로 넘어가죠. 이렇게. 입법자가 하는 것이니까 헌재가 심사할 때는 심사 기준을 낮춰서 과소보금지 원칙으로 가겠다. 자, 두 번째. 아침에도 했네요. 생명, 신체가 위협을 받을 때 보호해야 될 보호의무가 있지만 일단 이건 일반론. 보호하기에 필요하고 적절한 효율 입법 행정상의 조치를 침해해야 될 포괄적 의무를 진다. 여러 차례 기출이 됐던 거. 자, 세 번째. 1번과 3번이 연결되죠? 그러므로 보호의무를 했는가 헌재가 심사할 때는 과소보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 내용은 두 가지고요. 아예 안 했거나 했는데 명백하게 부적법, 불충분한 경우에 하나여. 그쵸? 확인을 해야 된다. 여러 번 나왔고. 자, 마지막 쉽죠? 보험으로부터 출생 전에 출생과 무관하게 민법상 권리 능력은 인정할까 말까 따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태아의 생명 보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민법상, 형법상 인정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여러 번 기출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자, 10번입니다. 원래 경합과 충돌은 작정하고 내는 주제이긴 한데 쉬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게 없죠. 흡연권과 혐연권이 상위 기본권이다. 오케이, 맞고. 두 번째, 경합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주된 기본권으로 해결한다. 맞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상위 하위 기본권이 아니죠? 그러면 둘 다 뭘로 해결해야 돼? 규범 조화.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 수익자의 권리가 충돌한다. 상위 하위가 아니기 때문에 규범 조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위 하위라고 얘기하네. 그래서 틀렸다. 충돌에서는 항상 상위 기본권 3가지를 기억하고 나머지는 뭘로 해결한다? 규범 조화로 해결한다. 근데 규범 조화여야 되는데 꼭 여기서 상위 하위가 3번처럼 나와서 오답이 되죠. 자, 4번. 알 권리와 사생활 충돌할 때 상위 하위가 아니니까 규범 조화로 해결하겠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11번. 제안은 쉽게 나왔어 이번에. 40조 국회 입법권, 75조 95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가 40조. 입법 원칙. 75, 95조. 야, 대통령령에 총리령 부령에 위임할 수 있다야.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형식은 몇 가지? 몇 가지? 이거 나 정말 여러 번 했어? 응? 나 이거 지난번 60일 때도 했어. 왜 이거 대답을 못하는 거야 자꾸.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형식은 몇 가지야? 3가지. 뭐. 대통령, 총리령, 부령. 이건 예시야, 열거야. 예시다. 그러니까 대통령, 총리령, 부령이 아닌 행정규칙이나 대법원 규칙이나 조례에 위임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여러분들 제발 이거 좀 기억해라.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형식 3가지. 대통령, 총리령, 부령이 75조, 95조의 내용이라고. 이 정도 정말 알아야 돼. 어? 이것은 열거가 아니고 예시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뭔 지켜야 돼? 포괄임 금지 원칙은 준수해야 된다. 21조 사항.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의 한계 설정이야, 보호하고 제한할 뿐이야. 보호하고 제한할 뿐이죠. 근데 항상 이렇게 나오죠. 보호 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한계 설정하면 내쫓는 거야. 아니야. 음란도, 명예훼손 표현도, 허위사실 표현도 다 보호하고 제한할 뿐이다. 보호 영역의 한계 설정이 아니다. 여러 차례. 자, 법률에 근거 두면서 근거가 있고 75조가 요구하는 구체성, 명확성, 구비, 포괄임 금지 원칙 지키면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그걸로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틀렸죠? 마지막. 재위임, 덩그러니 할 수 있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다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만 재위임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여러 차례 기출이 됐던 문장. 11번은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이번엔 참 쉽게 나온 편이에요. 자, 12번 10조입니다. 친생 부인의 손은 위헌과 합헌이 있죠. 그래서 구분해야 되는데 보통 합헌이 주제가 되는데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위헌이죠. 그래서 개정돼서 사유 있음을 안 날로 2년이 합헌. 이렇게 되겠어요. 맞고. 2번째. 수용자가 들어올 때마다 항문검사에서 마약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안 한다? 한다. 결론 뭐? 합헌. 인격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인격권 신체의 자유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합헌인 이유를 하네요. 항문 부위를 보이게 하는데 전담교도관 1인만 보고 다른 사람 안 보고 은닉물의 존재 여부만 관찰하고 녹음 녹화할 수 없도록 피해 최소성을 위해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의 이유를 길게 얘기했네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줄 보고 끝에만 봅니다. 가운데는 안 읽어봐요. 왜? 결론만 일단 보는 거죠. 자, 일행자는 나쁜 것도 포함한다, 안 한다? 나쁜 것도 포함한다. 대마, 담배, 안전대 안 맬 거, 뭐 이런 거. 또 일행자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 자, 마지막. 10조의 기본권 인권 보장의 의무가 10조 뒷부분에 써져 있어. 그렇다고 해서 독도 방문객을 위해서 대피시설, 의무시설, 관리사무소, 방파제 등 무슨 시설? 특정 시설, 구체적 시설, 구체적 의무까지 10조 자유권에서 나올까? 안 나온다. 오케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은 한번 그냥 끄집어서 낸 출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리로 풀 수 있죠. 2016년 판례인데요. 어려운 판례는 아니었습니다. 자, 13번 평등권. 아니 근데 왜 최신 판례가 놓친 거야? 25년 걸 안 봤어? 3개년 최신 판례 OX에 1번은 들어있죠.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둘 수 있는데 A.
정신병원 B는 둘 수 없도록 하는 거. B의 평등권 침해다. 위헌 판례. 맞고 두 번째, 이게 좀 주의해야 되고 제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죠. 만약에 이거는 어떤 부분을 물어보냐에 따라 사판과 위헌이 갈릴 수 있습니다. 보상받을 자녀 순위를 정할 때 협의로 지정, 주로 부양한 자녀를 먼저 보는 이 부분은 뭐 합헌. 근데 이게 없는 경우 무조건 또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로 하는 것은 위헌. 그래서 이 판례는 결론 위헌. 근데 협의로 지정, 주로 부양한 자녀 이 부분은 뭐 특히 주로 부양은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 판례 안에 합헌 쟁점, 위헌 쟁점이 섞여 있다. 25년도 최신 판례고 아주 중요해서 벌써 여러 차례 출제가 됐어요.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로도 두 번 출제가 됐고 과잉금지 원칙, 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로도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이 무려 5번째 출제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 지금 벌써 기출이 여러 번 된 거야. 일기는 최신 기출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3번이 좀 처음 본 느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차별을 하는데 A, B 출생과 사망을 기준으로 차별하면 뭐예요? 위헌입니다. 기본값. 이건 우연한 출생이 언제, 사망 내가 결정할 수 없는데 우연한 사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다요. 그런데 사망 시기로 차별을 하는데 플러스 그 사유가 있어.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같은 이런 사유가 덧붙여지면 결론 뭐야? 합헌이야. 자, 이거는 A일까 B일까를 보는 겁니다.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지원 법률에 보면 기간을 7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복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자 A, 그 이후에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자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봤네요. 이전에 근무한 자와 이후에 근무한 자를 구분한 이유가 뭘까? 이거는 출생시기, 사망시기는 아니지만 어떤 기점을 줬는데 이전 근무자가 피해가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혜택을 주고 B는 혜택을 주지 않고 이렇게 차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등권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주고 뭔가 고통이 더 컸냐 안 컸냐를 기준이 더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3번에 3번 해설 가서 보면 21년 최신 판례고요. 72년 1월 30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전후로 나누고는 있으나 왜냐하면 그 고엽제의 유해성, 독성 잔류기간, 복무 군인에 있어서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시기로 구분을 한 것이다. 합리적 이유가 덧붙여지는 겁니다. 고통의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차별을 한 것이고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판례에 해당해요. 그래서 B에 해당하는 판례다. 자, 4번은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한 제목입니다. 11조 1항에 평등이 있지만 36조 1항에도 양성, 혼인과 가족에서 양성 평등을 얘기하는데 이게 더 특별한 목적을 두고 있죠. 따라서 특정한 법률 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거, 세금을 세게 때리는 거, 이것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위반되지 아니한다. 비례원칙 심사한다는 표현이에요. 조금 표현이 바뀌어 나왔어. 근데 우리가 아침 60일 작전에서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판례 해설 부분에다가 제가 정확한 판례 갖다 넣어놨죠. 특별한 목적을 지닌 것이고 그러므로 어떤 법률이 혼인한 자를 혼인하지 않는 자보다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것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이게 비례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비례원칙에 의하여 심사되는 합당해지는 경우에만 36조 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표현과 조금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한번 출제해 보신 겁니다. 이 표현도 기억해 주시고 그거랑 동일한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14번.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중에 신앙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 오케이. 두 번째.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를 당했는데 사인이 사인을 괴롭혔으면 직접은 안 되고 민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논해져야 한다. 맞고. 세 번째, 종교단체가 뭘 만들려고 하는데 제한하면 무슨 기본권이 제한된다 그랬어요? 종교의 자유 제한이다. 그리고 침해하지 않는다. 자, 리을은 아까 설명했죠. 종교에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종교가 뭘로 바뀌면, 문화로 바뀌면 종교분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가가 지원하더라도 문화국가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조형물을 문화로 보고 유지하는 것은 종교분리 원칙에 위반된다가 아니라 위반되지 않는다. 자, 15번. 12조 사항 본문은 체포 구속을 당한 걸 전제하고 있으나 불구속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나 국선 변호인은 안 된다. 피고인만 의미한다. 자, 두 번째. 출발, 이거 또 나왔죠? 뭐와 뭐는 제한할 수 없다? 선임권과 자유로운 접견은 제한할 수 없다. 자, 그래서 2번, 3번 똑같이 얘기하죠. 선임권,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맞아 틀려? 맞지. 그런데 변호인 접견 자체를 제한 못하는 건 아니다. 접견 교통권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제한 못하는 건 선임권, 자유로운 접견을 제한 못하는 것이고 접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유로운 접견은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건들 수가 없지만 접견 자체를 제한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접견 교통권 제한할 수 있다. 자, 변호인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 나오죠. 이것도 뭘로 봐야 된다? 핵심이고 기본권으로 봐야 된다. 너무 쉬웠습니다. 자, 16번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은 판례가 몇 개 안 되니까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계속 반복 출제. 기억을 모르면 안 되지. 내용과 장소로 구분하라 그랬어. 내용은 형사책임 관련 내용이지만 장소는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현재 피의자 피고인뿐만 아니라 장차 피고인이 될 자에게 보장되고 행정, 국회 입법 조사 절차 모두 보장된다. 장소는 불문한다. 그러나 형사책임 관련 내용이어야 된다. 내용은 본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걸 또 냈네. 자, 두 번째. 기출이죠? 최근 기출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규정이 규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면 진술 거부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고지받을 권리가 없을 거예요. 고지받을 권리만 없는 것이고 진술 거부권 여전히 있다, 없다? 있다. 진술 거부권을 제한했다 안 했다? 제한한 바 없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침해도 아니다. 이거는 최신 기출이에요. 최신 기출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진술은 뭐 해야 되죠? 언어. 경험을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정치자금 사건은 진술인 것과 아닌 것이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정치자금 내역을 쓴 것 내역을 뭐 해라? 보고하고 기재해라. 1번. 자, 영수증을 보존해라. 2번. 이 둘이 차이가 있죠? 보고 기재는 진술이 아니야. 그러나 진술이지 이거는 진술 아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침해 아니다. 진술이냐 아니냐가 중요해. 최근에 보존도 나왔죠? 자, 이거는 뭔가요? 정치자금을 받고 지출한 행위를 문자로 기재하는 거네? 진술이 아니야. 진술이다. 근데 아니라고 얘기했네요. 이것도 여러 차례 기출이 됐습니다. 진술이다, 아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합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헌은 당연하고 보고와 기재 부분, 특히 이 기재 부분이 진술이냐 아니냐. 영수증 보존은 진술이 아니다. 최근에 해경 간부에서 출제가 됐죠. 자, 채무자가 재산 명시 기일에서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게 형사랑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 네 재산 얼마인지만 밝히면 돼. 안 밝히면 감치에 처해요. 근데 감치가 형사재판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7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명시 안 돼 있지. 해석으로 인정하죠. 그 근거는 10조, 17조에 의해 포함되고 독자 기본권으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독자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독자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으면 이거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10조에 포함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 배워야 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갑자기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얘를 깎아내리면 안 돼. 버젓한 기본권이야. 근거가 10조, 17조지 나도 명시되지 않은 해석으로 인정되는 독자적 기본권. 독자적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교수님들이 사랑합니다.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독자적 기본권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독자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표현. 자,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개인. 여기서 좀 힌트를 얻었어야 되는데. 이 정보는 뭐다? 개인정보보호법이고 정보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해석 가서 보면 17번. 2조 정의에 보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죽은 사람 안 된다 그랬죠?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고 정보 주체는 정보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런데 5호에 보면 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는 법인이 들어가지. 그렇지. 처리자에. 법인이 삼성전자가 내 정보를 수집하잖아. 그러니까 법인은 들어가지만 수집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다른 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뭐다? 나의 개인정보. 그래서 손가락에 제가 해놨죠.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정보이고 주체가 되는 것이 정보 주체이므로 법인단체 등 정보 주체가 단체 등은 정보 주체가 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처리자에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은 뭐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니까 개인, 사람만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4번. 형제, 자매, 가족관계 증명서는 판례가 몇 개예요? 3개. 2개는 위헌, 하나는 합헌. 형제, 자매가 본인하고 똑같이 떼보는 것은 위헌, 아니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내 걸 떼보는 거 위헌. 그런데 뭐는 합헌? 상세 증명서 떼보는 것은 합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법원이 진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명령을 내리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죠? 그러나 침해하지 않는다.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고 제한은 맞지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금융거래 정보는 개인정보 아니야. 개인정보죠. 금융기관, 금융거래 정보를 내라고 하니까 개인정보 제한은 맞지만 공익이 더 크다. 침해하지 않는다. 자, 18번 정정보도 반론보도. 18번 해설로 가서 법을 바로 보겠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에 보면 민사소송법, 정정보도는 소송 절차, 일반 소송 절차, 주장 입증을 엄격하게 해야 되고 반론과 추후보도는 간단한 가처분 절차에 따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소명만으로 충분한 게 가처분, 주장 입증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게 소송입니다. 제대로 된 싸움, 간단한 싸움이야. 성격에 따라 다른 재판 절차를 취득하고 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적 주장에 관해서 진실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피해봤을 때 정정. 이때는 3월, 6월 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 고의과실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론 보도는요. 고의과실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건 똑같지만 진실한지 아닌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죠. 그래서 가서 보면 지문으로 1번이 그래서 틀렸고요. 정정보도는 가처분 X고 소송 절차입니다. 두 번째, 정정이든 반론이든 진실이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것이지 고의과실 위법성은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출제가 된 거. 자, 4번으로 가면 사실적 주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진실하지 아니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 보도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4번이 아주 기본값이에요. 쉬웠던 포인트고 1번이 어려워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3번 법에서 조정 중재할 수 있다, 소송할 수 있다 따로 규정해야 되지 먼저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필요적 전치로 규정한 바 없어요. 그래서 하지 않고 소송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영장주의는 검사가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 플러스 공수처 검사도 포함
되고 이것이 영장주의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상당히 시사성 있는 지문이죠. 자, 두 번째, 행정상 즉시강제는 성격상 긴급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번 주제가 됐고요. 자, 우리 이거는 해야 되죠?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적용되는 것에 포함되죠. 다섯 번째, 헌법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플러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 이 5가지가 영장주의 적용된다. 나머지는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행정조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서에도 들어있고 기출이 됐던 포인트입니다. 자, 무죄추정. 무죄추정의 불이익은 좁아 넓어. 그래서 일반 법생의 영역에도 포함된다. 항상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공금횡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력, 공정력에 따라 집행해버립니다. 이거는 유죄 추정해서야 아니면 행정처분의 집행력, 공정력 때문이야. 공정력, 집행력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처분 일반 법리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이고, 소년 보호 사건 무슨 사건이니까? 보호 사건이니까 1심에서 보호 기간을 2심에서 산입하지 않아도 결론 뭐다? 합헌. 구속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마지막 출국 금지 합헌이다. 넘어갑니다. 나올 것만 나왔어요. 20번은. 그래서 쉬웠다. 자, 통신의 자유. 핸드폰은 기본권이 항상 나온다 그랬어. 핸드폰 계약할 때 제한되는 기본권은 익명,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되지 않는 두 가지는 비밀 두 가지.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은 제한되지 않는다. 오케이, 맞네요. 통신 비밀은 제한 아니다. 자, 두 번째, 서신 무봉함. 결론 뭐예요? 위헌, 무봉함, 위헌.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물어보겠다. 3번, 4번의 싸움이네요. 감청 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 등 또는 광고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를 받아야 된다가 우리가 배웠어. 판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국가기관은 인가받지 않는다. 판례까지 있잖아. 근데 누구의 인가냐? 국정원장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국정원장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주로 감청하는 애들이 누구야? 그러니까 국정원이 하면 안 되고 이게 누구로 되어 있다? 법에?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되어 있죠. 21번 해설 보면 이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러니까 장관이야. 우리가 과기부 장관이라고 하죠. 과기부 장관. 국정원장 B야. 국정원장 나오지 마.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인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합헌이다. 이 조문은 교수님들이 주목하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조문 한번 출제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경찰학처럼 출제했지. 응? 그렇지? 국정원장 X고 과기부 장관의 인가다. 오케이. 그랬고 이게 틀렸습니다. 자, 4번. 그러면 이제 4번에서 해야 되는데 통비법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 대화를 녹음, 청취 금지하고 있어요. 녹음하려면 귀로 녹음할 수 있어. 핸드폰이 필요해. 녹음 장치가 필요하죠. 자, 청취는 귀로 들을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고민이 된 거야. 이 청취가 귀로 듣는 것도 포함하냐? 아니면 녹음만을 의미하냐? 여러분들, 뭘? 금지하는 청취 행위는 전자장치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좁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우리 다 처벌이야. 귀로 들은 것까지 처벌하면. 응? 그래, 안 그래? 쟤네 둘이 대화하는 거 옆에서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안 들었어? 귀로. 들었지. 그것까지 처벌하면 우리는 다 범법자야. 그러니까 그거 말고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녹음 아니면 그 전화를 옆에서 엿듣거나 끼어드는 거 이렇게. 그래서 범위를 좁혀놓은 거죠. 4번. 자, 그래서 보면 애초에 조문이 그렇게 써져 있어. 봐봐. 사조.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게 사조가 조금 의미가 있어. 저도 처음 깨달은 거예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녹음은 장치를 이용하는 거잖아. 그리고 청취를 금지하는데 그냥 청취가 아니라
전자장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만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취의 범위를 좁힌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납득할 수 있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범죄자가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 대화만 들어도 우리는 범죄자가 되는 거야. 근데 핸드폰 통해서 들은 게 아니면 우리가 죄가 아닌 겁니다. 우연히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취의 범위를 전자장치 기계수단을 이용한 청취로 한정하고 있다. 통비법 14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자, 22번입니다. 22번은 1번이 의미가 있죠. 1번이. 나머지는 기출이니까.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 거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뭘 거부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들,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그치? 훈련을 거부하는 것, 훈련 소집에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될 수 있어요. 왜? 훈련에서 뭘 드니까? 총을 드니까. 근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총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 얘기가 판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려운 포인트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는 집총이나 이 군인 훈련 이렇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어요. 대법원 판례 23년 최신 판례고요. 해설 가서 보면 대법원 23년 3월 16일 2020도 1555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집총 군사훈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강제한다 하더라도 양심에 비교해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걸 거부하는 것은 그냥 군복무를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포인트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집총이나 군사훈련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 그치? 훈련이나 총을 드는 걸 거부해야 돼. 현역은 들잖아. 그러니까 현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될 수 있죠. 예비군 문제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이 내용까지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 이게 좀 까다로웠어요. 그러나 2, 3, 4를 통해서 2번도 대법원 판례 표현이죠. 본인이 뭐 해야 된다? 주장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는 소명 자료를 내라는 것이고 부존재를 검사가 탄핵으로 증명해야 된다. 그렇죠.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여전히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맞는 지문. 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대체 복무를 교정시설로 한정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집총해 안 해? 안 하죠. 사회복무위원이랑 똑같아. 그러므로 이걸 징벌처우로 보기 어렵고 양심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대체 복무제도 합헌. 자,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은 사죄, 광고, 양심의 자유 침해. 그러나 비교해서 가해 학생 서면 사과는 침해하지 않는다. 인격권, 양심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비교 판례로 딱 출제를 했네요. 자, 표현 1번, 2번. 알 권리의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 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해요? 이거 맞아? 이게 조금 표현이 조금 헷갈리게 나왔어. 그래서 한 건데 저는 이제 1번을 좀 고민을 했고 3번, 4번은 쉽잖아. 2번을 보면 이거 우리가 몇 번 출제가 된 거거든요. 군대에서는 불온도서를 소지할 수 있어 없어? 없고 합헌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책을 보는지 마는지를 간섭하는 게 뭐예요? 알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을 제한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청구권을 제한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얘가 틀렸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면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설로 가서 법적 성격을 좀 뜯어서 볼게요. 알 권리는 원래 법적 성격이 좀 중요해. 근데 조금 깊이 있게 출제가 된 거예요. 1번에 보면 알 권리는 자유권과 청구권, 뭐 생활권까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합니다. 자유권의 성질은 나 접근하고 수집 처리할 거니까 방해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 권리의 청구권적 성질이라는 것은 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어 제거를 청구하고 요 말이 나온 거야. 이 2번이.
근데 이 2번과 1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1번은 뭐냐면 내가 접근 수집 처리할 때 방해하지 말라는 거야. 2번은 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 즉 여기서 지금 단어를 끊어야 되는데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정보 공개 청구. 자, 두 번째. 내가 수집을 방해당하면 그 방해 제거를 해달라고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유권보다는 조금 더 나갔잖아. 내가 알아서 하는 게 1번이라면 2번은 국가가 뭔가 도와줘야 돼. 정보 공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방해받는 것을 제거해주거나 그걸 청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2번이 청구권. 3번 어렵지 않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까지 보면 도서를 취득 소지하는 것을 부대에 반입을 금지하는데 이거는 내가 보고 싶은 취득 소지 반입이 제한당하니까 알 권리 중에 뭘 제한하고 있다. 내가 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니까 자유권적 성격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옥에서 도서 신문 보려고 하는데 금지 처분 받으면 제한받잖아. 그거는 알 권리의 자유권적 측면이 제한되는 거야. 그걸 넘어서 교도소에 있으면서 교도소장한테 이번에 가석방 명명됐는지 정보 공개해 주세요. 이거는 뭐야? 청구권인 거야. 오케이?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자 23번에 1, 2번으로 와서 보면 알 권리의 청구권적 성질은 필요한 정보를 적극 수집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고 수집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 앞부분 때문에 제가 헷갈렸어요. 수집하는 것 자체는 자유권이거든. 근데 적극적으로 수집 청구야. 정보 공개 청구. 방해받으면 방해 제거 청구. 그래서 이 청구가 앞으로도 붙고 뒤로도 붙어야 돼. 그러면 청구권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청구권적 성격이 아니라 자유권적 성격을 제한했다. 음란 표현은 들어오고 마지막 내용과 방법은 뭐가 더 중요하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이 중대한 공익, 불가피한 경우 하나의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된다. A와 B 중에 뭐만? A만. B는 안 돼요. B는 폭넓게 제한할 수 있고 A만 엄격한 요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23번도 조금 1, 2번 때문에 고민할 만한 지문이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1번, 23번 정도. 아까 제도 보장에 있어서도 한 포인트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네요. 니은.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보장 원칙이 적용된다. 맞고 제도적 보장은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구체적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좁게 인정한다, 넓게 인정한다. 넓게 인정한다. 그래서 여기도 틀렸네. 최소 보장 원칙. 제가 말했죠. 제도 보장은 핵심을 헌법에 보장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가 있다? 입법 재량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형성권이 넓게 인정된다. 재량이 크다. 핵심만 지켜주면 된다. 그런데 핵심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니은도 틀린 지문입니다. 기억 틀리고 니은 틀리고 디귿 틀리고 맞는 것은 리을 하나네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뭐 이것도 놓칠 수 있겠네. 넘어갑니다. 그래도 나는 이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천히 그 부분 읽을 때 나는 그거 X라고 했어. 자, 21, 23은 나는 오히려 23번 같은 거, 1, 2번. 그러니까 저는 1번 때문에 고민을 좀 한 거예요. 이 표현 때문에. 수집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방해 청구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2번이 확실히 알 권리의 자유권 제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걷어내서 저도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이 된다. 자, 25번 검열 금지. 집회 결사도 안 했나요? 집회는 공동의 목적은 적극적 목적이어야 돼. 내적 유대로 충분해. 내적 유대로 충분하다 여러 번 했고 질서 유지는 18세고 자 아까 3번 4번 결사의 자유는 마이너스 자유까지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오케이. 그래서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 부분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모금행위 기부를 하거나 기부를 받거나가 다 뭐다? 행복추구권이에요. 행복추구권. 해설 가서 볼게요. 24번에 4번 한번 강조합니다.
옛날 판례야. 98년. 우리가 이거 행복추구권에서 배웠거든요. 이 법 3조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유, 기부금을 받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거는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된다. 몇 차례 취재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사자가 가운데 부분 결사의 자유를 얘기를 한 겁니다. 야, 기부금을 못 받으면 단체가 활동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것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고 행복추구권을 우선 적용하겠다.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기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판단을 하면 똑같을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98년도에는 행복추구권을 이렇게 메인으로 잡은 판례니까 좀 특이하다 싶어서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기부금을 주거나 받거나는 다 뭘 제한한다? 행복추구권 제한이다. 왜 이게 헷갈리냐면 정당이 모금을 받는 거,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의 내용으로 보잖아. 그렇죠? 근데 단체가 모금을 받는 것은 행복추구권으로 가버리잖아.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조금 특이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4번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네. 저도 4번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나머지가 확실하게 쉬웠기 때문에 풀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2번이죠. 정답이 2번 법조문. 자, 25번 검열입니다. 검열은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절대 금지야. 검열은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기억. 자, 행정기관 사전 검열, 내용 검열만을 의미하고 법원이나 사후 제재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도 아니고 사후 제재. 법원은 사전적으로 방해금지 가처분해도 괜찮고 행정기관이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하는 것은 괜찮고. 그렇죠. 자, 세 번째. 민간인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만 있어도 검열이고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최근에 여러 번 포인트가 됐고. 자, 마지막. 허가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금지되는 허가의 간행물 등록, 종합유선 방송사업 허가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가면 판례가 소개되고 있는 거죠. 25번에 4번. 92년 2001년 판례고요. 정기간행물 등록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허가검열제도 아니다. 자, 유선방송 사업의 허가 요건은 기술물적, 인적인 것이지 내용을 건드는 것 아니다. 내용을 건드려야 허가제야. 허가라는 이름이 모두 허가가 아니라 그랬어요. 등록제, 허가제는 모두 합헌입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번 고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은 취임 기회의 보장, 신분 박탈, 직무의 정지까지죠. 뭐는 안 들어가. 승진 시험 응시 제한 B, 이를 통한 승진 기회의 보장 B입니다. 포함된다 해서 이게 틀렸어. 그 다음에 특정한 장소, 특정한 보직, 이른바 공무 수행의 자유도 B, X다. 맞장난 쳤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징계 중에서 뭘 받으면? 감봉. 감봉을 받으면 몇 개월간? 12개월간 승진 임용을 제한하는 거. 하나, 12개월간 뭘 또 제한해? 승급, 정군수당. 이거는 기본권 진짜 중요하다 그랬고 이거 건드려서 나온다 그랬죠. 이걸 제한하는 것은 공무단임권. 제한이 맞고 이거는 공무단임권이 아니라 재산권. 진짜 노래 부르듯이 강조했어요. 1번, 2번 역시 또 나왔습니다. 승급, 수당 제한 규정은 공무단위권 보호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 뭐의 보호 영역이다? 재산권 제한이다. 오케이,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장이 공무원은 아니죠. 직업도 아니야. 직업이 아니다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으로. 그렇지? 공무원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다. 공무단위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자, 4번은 결론 뭔 판례야? 유공자의 가족까지 10% 가산점 주고는 거 위헌. 평등권, 공무단위권 침해. 평등권 심사 기준 가산점이니까 비례 원칙. 오케이, 넘어갑니다. 27번. 또 나왔지? 국민의 구두와 문서로 청원 B. 구두가 B죠. B. 구두는 안 돼. 헌법과 청원법 모두 문서 심사 의무 규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고,
청원의 심사, 심의를 거쳐야 되고, 자, 15, 30, 90. 공개 여부 결정 15일. 국민 의견 30일. 통지 90일. 제발 이거 좀 그만 틀려. 자, 이거 틀린 사람 손 확인해야지. 따라와. 안 된다고 했어. 15, 30, 90. 15, 30, 90만 알면 뭐해 또. 뭐가 15고 뭐가 30인지 알아야지. 공개 여부 결정 빨리 해야 되겠지. 15, 국민 의견이 30일이다. 오케이. 이럴까봐 교수님들이 이제 내용을 물어보잖아. 15, 30을 바꾼 건 처음이잖아요. 오케이. 자, 마지막. 청원은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리 통지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 명시해줘야 할 이유 없다.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자, 28번. 공법상 권리는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죠. 나의 기여가 있어야 되고, 그치. 일방적인 건 안 되고, 개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 가능하고 확보에 기여해야 되며, 뭐가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자기 기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는 사회부조는 보호받을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깔끔하게 이게 틀렸고, 두 번째, 그렇지. 내가 이거 말했지. 이용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사회적 제약을 넘으니까 완화하는 뭐가 필요하다? 보상 조치. 근데 이거는 일량에 따른 보상이야, 사망에 따른 보상이야. 일리양. 그러니까 반드시 금전 보상일 이유가 없다. 이게 얼마나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논리 주제인지 알겠죠? 말했죠? 그린벨트, 살처분 사건. 근데 또 나왔어. 그래서 이건 너무 뻔할 뻔짜의 지문인 거야. 근데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네 번째. 10시 이후로 모이지 마. 매출 떨어졌는데요.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해. 재산권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상해주지 않아도 위헌 아니다. 오케이. 자, 유류부는 뭐가 위헌이다? 상형기가 위헌이다. 상속과 달라요. 유류분 사건. 유류분은 상속을 뺏긴 사람들이 2분의 1, 3분의 1 청구하는 거고,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거, 규정이 없는 거. 두 번째, 형제 자매에게까지 인정한 거. 세 번째,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거. 이게 뭐다? 위, 상, 형, 기가 위헌이다. 자, 여기는 뭐에 해당해요?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것은 결론 침해한다. 위헌인데 합헌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넘어갑니다. 28, 29번.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습니다. 다 참여하는데 뭐는 못하냐면 증거 능력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한다? 증거 능력은 법에 따라 판사가 해야 될 몫이라서 배심원이 국민이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 필요하면 물어봐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앞부분은 맞아. 쉼표 앞에는 요청할 수 있어. 그런데 증거능력 심리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출제된 바 있는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사무무 9명, 그 외 사건 7인, 주요 내용을 인정하면 5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법률에 의한 재판은 헌법 절차법이 정한 실제법이 정한 내용대로의 재판이다. 형성은 필요하지. 재판 청구권이니까. 그런데 맘대로 형성? 안 돼. 이론적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사실과 법률에 있어서 한 번의 기회는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 그걸 보장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그렇게 또 건드려서 됩니다. 신속재판 받을 권리는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얘기하는 신속의 개념이다. 자, 29번 해설 부분에 조금 볼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재산권 29번 재판 청구권 두 개가 다른 게 똑같은 게 또 들어왔나요? 그렇죠. 29번이 잘못 들어왔네요. 오류네요. 어쨌든 넘어갑시다. 해설을 만들면서 오류를 냈네요. 국민참여재판법 내용인데 이렇게 넘어갑니다. 온라인으로 올라갈 때는 수정이 될 거예요. 자, 30번. 고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거를 사유로 한다고 제외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결론 뭐야? 합헌.
돈을 받으려면 근로 의무를 필수로 해야 되는데 대학원이나 고아라는 이유로 제외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지 않는다. 왜? 필수는 아니니까. 그렇죠? 부모 없는 거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외해주지는 않는다. 결론 합헌. 틀렸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 판례. 자, 두 번째. 최소한 물질은 직접 도출이지만 그 이상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여러 번 나왔고. 자, 3번. 체납 기간이 길어. 그러면 본인은 받지만 유족연금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사건. 결론 합헌. 이건 위헌 결론 합헌만 물어보고 있네요. 자, 마지막. 건강보험 수급권. 내가 돈 냈으니까 재산권이기도 하면서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보장 수급권의 성격도 있다.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자, 31번.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죠? 취약의 기회는 능력, 그렇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 능력은 수학 능력. 고려될 수 있는 합리적인 차별 기준이다. 성적 안 되면 대학교 떨어지고, 성적이 되면 붙고. 두 번째, 교육제도 법정주의 있죠? 교육제도를 법으로 하라. 기본적인 사항과 세부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야 된다는 것인데 자사고 사건은 위헌 합헌이 섞여 있죠. 자사고를 후기 학교로 동시 선발 조항은 결론 뭐야? 합헌. 그치? 위반되지 않는다. 뭐가 위헌이죠?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을 후기 학교에 중복 지원을 금지한 사건이 위헌이죠. 그것이 학생들의 평등권 침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등권 심사할 때 비례원칙 심사했고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는 자사고는 합헌 위헌. 자, 디귿은 여러 번 나왔죠? 내 학생이 가해 학생이라 그래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때 부모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자녀 교육권에 있어 없어? 있어야 되지.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 기출 여러 번 된 겁니다. 자, 리을 개념 오늘도 또 아침에 했죠. 교육 기회균등권은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특히 경제약자 실질적 평등 교육할 수 있도록 정책 있다 없다? 정책까지는 있다. 생계비 직접 보장 이런 건 안 되지만 경제약자 실현까지 정책 실현까지는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요즘 계속 출제해. 없다고 출제해. 있어. 경제약자 실제 평등을 위한 정책 실현까지 있다. 개념. 자, 32번 근로의 권리 근로 3권입니다. 자, 아까도 했죠. 1항은 33조는 단결할 권리만 있고 끝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33조가 아니라 21조 또는 10조로 간다. 결사의 자유로 보낸다. 실업방지 부당한 해고 국가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될 일반적 의무는 도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 O. 그런데 세 번째 줄 직접적인 직장 영원히 존속 보장해달라. 이런 것은 없다. 있고 없고. 앞에 거부터 없다고 나왔을 때 상당히 헷갈려요. 앞에 거는 있고 뒤에 거는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자, 근로에 걸린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가름하는 생계비 지급 청구는 못하지. 이거는 특정이니까 X. 그러나 고용 증진 정책을 요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있고 없고. 생계비는 B. 그러나 증진 정책을 요구할 수는 있다. 자, 4번. 단체 교섭 할 때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라는 사건 합헌 판례에서 나오는 겁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 교섭권의 보장은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의 대등성을 확보하여 적당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노동조합 각자에게 단체 교섭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교섭 대표 단일화해서 대표 노동조합이 하도록 한 거 합헌이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판례의 문장이겠죠. 32번에 교섭 대표 노동조합 사건 창구 단일화. 이거 정말 출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합헌입니다. 자, 33번부터는 조금 설명을 들어주세요. 승진분들 들어오셔야 되니까. 이게 헌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국회에 관한 내용인데 헌법과 국회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주문들은 다 지금 헌법에 있습니다. 국회는 정기회가 가을에 열리고 수시로 열리는 게 임시회입니다. 그런데 이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너무나 여러 번 나온 거예요.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고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 임시회 회기는 30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헌정사 관련해서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국회의 회기를 단축했다. 국회의 힘을 뺐다. 누구 대통령일까? 7차. 박정희 때 이 정기회 100일을 90일로 단축한 바 있어요. 그래서 90일은 기억할 필요 없어. 박정희 대통령 때 7차 때 회기, 정기회 회기를 단축한 바 있다. 근데 원래대로 복구된 겁니다. 100일, 30일. 오케이. 그리고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거든요. 기재부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니까 국회에 회계 연도 며칠,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그래서 33번은 여러 번 기출됐던 것이라 쉬웠다. 자, 34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관련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좀 들어주세요. 국회의 권한입니다. 이거 몇 조에 있어? 34번에 1번. 헌법 60조 1항. 그렇지? 이거 출제된 바도 있잖아. 8차에 대해서 출제된 바 있죠. 그때도 4번으로 어렵게. 그러고 봤더니 꼭 1, 2, 3을 아는 거 내고 4번의 헌정사를 모르는 거 내네. 그게 정답인 경우가 많고. 그것도 좀 눈치채야 됩니다. 헌정사가 4번이 정답이 맞네? 헌사? 모르면 몇 번 찍고 와. 4번 찍고 오면 되겠어요. 1번 아니면 4번인데. 아, 그래요? 어쨌든. 자, 상호원조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 5통상 항해조약 FTA, 주권제약 강화 조약, 재정부담 조약, 입법조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한 조약이라고 하고 체결 비준에 대해서 체결 비준은 이거는 우리 국제평화주의랑도 관련이 있지. 조약을 체결 비준하는 것은 누구고? 대통령. 이것에 대한 상전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다. 헌법 60조 1항의 조문 내용입니다. 자, 국회법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있고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이 있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집단에 대해서만. 근데 이것도 단골 손님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의 인사청문이 있고 이 인사청문은 이거 아니면 여기서 해. 그냥 소관상임위에서 합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기준은 이거예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국회가 선출의 동의가 필요한 집단에만 인사청문특위를 하고 대통령이나 대법원이 선출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일로 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국무총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헌재 소장, 대법원장, 대표적인 애들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대법관은 전체 국회 동의야. 그런데 이거랑 비교할 게 헌재 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출 3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특위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부분이고요. 자, 2번 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헌재 재판관은 원래 안 해요. 그런데 선출하는 3명에 대해서만 하고 이렇게 짜질구레 공수처장, 검찰총장은 주요 인물이 아니죠. 이거는 소관상임위원회로 갑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세 번째 예비비는 일단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이니까 금액을 분류하지 않고 총액으로 의결을 얻어두고 실제로 지출하면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헌법에 되어 있고 여러 번 나왔고요. 제2요구권 법률안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의결을 해봐라 제2요구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것도 외워야 되는 조문 재과출 출삼이 확정된다. 맞는 지문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35번. 대통령의 직무권한 69조.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는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탄핵이 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의무를 위반했습니까? A와 B 중에? B.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위반됐죠. 헌법 수호를 해야 된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에 국가긴급권의 요건이 있고 이런 것들
확실히 알 수 있죠. 근데 성실하냐 아니냐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나온 거고, 여러분들 법률안을 대통령도 제출할 수 있어. 정부와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그걸로 입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국회가 법률안을 의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안은 제출하는 것은 내부 기관의 행위일 뿐 헌법 소원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면은 전부 사면을 줄지 일부만 할지를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자, 네 번째.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재경기. 현실적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여기까지는 맞죠. 현실 발생. 그런데 공공복리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몰적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국가 긴급권은 무슨 제도니까? 수호제도니까. 뭘로만 할 수 있어요? 적극 목적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는 목적에서, 기존 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요거는 지문을 알아야 돼요. 국가긴급권 관련 지문이니까. 35번에 4번 해설로 가서 보시면 국가긴급권, 재경기, 특히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재정경제상 위기가 현실 발생이어야 된다. 사전 예방, 우려만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현실 O, 사전 예방 X. 그 다음에 기존 질서 유지 회복 O, 공공복리 증진과 같은 적극 목적 X. O, X, O, X. 선명해야 돼. 요거 여러 차례 기출됐으니까 선명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죠? 적절한 것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6번 정부. 감사원 얘기를 하네요. 감사원이 세입 세출, 그 다음에 그 공무원들의 직무 감찰을 하는 기관인데,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아니라 다음 연도 국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합니다. 차년도 국회에 보고한다. 그래서 틀렸고, 자, 2번이 그거. 권한대행. 헌법 조문을 보면 36번 2번 임기 만료 7사 권리는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그런데 71조에 보면 대통령이 권리되면 총리,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대행한다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권위되면 누가 대행해? 국무총리. 그런데 6개월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고하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죠. 틀린 거. 오케이. 최대 60일인 거예요. 최대 60일이고 6개월 권한대행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자녀 임기 동안 6개월 동안 권한대행 할 수 있다고 했잖아. 틀린 말이죠. 2달, 2개월만 할 수 있을 뿐 자녀 임기 동안 권한대행은 안 된다. 자,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회의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 기관인데 그 회의의 결정은 대외적 효력이 없다. 내부 그냥 자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판례가 있고요. 안전보장회의는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이거 뭐에 자문했던 거냐면 국군의 외군 파견에 대해서 자문을 해준 겁니다. 오케이 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헌법 소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부 결정에 불과해서 대외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헌법 소원 못한다라고 봤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가 원로 자문회의를 임의적으로 둘 수 있는데 이 원로에는 대통령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대통령 의장이 누가 되냐? 직전 대통령이 되고 없을 때는 지명한다. 전직이 아니고 직전, 그 다음에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7번 법관징계법. 이거 우리가 조문은 모르다 하더라도 판례를 알고 있죠. 법관징계는 곧장 어디로 간다? 대법원. 법관징계 판단 대법원으로 간 거 결론 뭐? 합헌. 그 조문입니다.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조문. 법관징계는 우리가 잘해줄게. 정감책 3가지가 있고 징계처분 불복하려면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무것도 거치지 말고 어디로 와라? 대법원으로. 대법원이 뭐까지 해주겠다? 사실심 잘해줄게. 그러니까 이 규정 뭐다? 합헌이다. 상급법원의 결정은 하급법원을 구속하는데 어떤 사건의 구속이 있냐면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해당 사건, 당해 사건, 1, 2, 3심을 거친 사건만 구속력이 있고 동종 사건까지 미치진 않는다. 아까 디귿은 했죠. 전후에 상관없이 경찰 공무원 파견할 수 있고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회의는 성격이 다르고 대법관 회의에서는 표결권과 결정권을 갖지만 전원합의체에서는 표결권만 가질 뿐 결정권을 가지지는 못한다. 그냥 n분의 1인 겁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도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n분의 1이고 가부동수 결정권이 없다. 있고 없고. 자, 38번 일반 심판 절차. 헌법소원을 들어왔는데 헌법소원은 3명의 지정재판부가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걸 빨리 해줘야 되는데 30일이 지나도록 판단을 안 해주면 심판하려는가 보다.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헌재법에 있고요. 두 번째, 사실은 니들이 말하지만 법률 부분은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헌법소원이 들어왔을 때 청구 취지가 뭔지 상관없이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고요. 68조 2항의 헌법소원이라도 이것도 심판 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 대상을 확장, 변경하는 거 재판관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38번, 2번 틀렸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 요지를 판단해서 기본권도 바꾸잖아. 너는 A라는 기본권 말하는데 내가 볼 때 그거 아닌 것 같아. B라는 기본권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자, 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 위헌법률 심판에 똑같은데 법률도 잘못 특정을 하면 B라는 법률로 바꿔서 판단을 합니다. 직권으로 심판 대상 변경이 가능하다. 자, 회피, 기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기피 신청했었단 말이야. 근데 최대 몇 명까지 할 수 있냐면 2명까지만 할 수 있어요.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여러 번 나왔고 1항과 2항의 헌법소원을 병합해서 한 번에 할 수도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39번이 조금 의미가 있으니까 68조 2항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헌법소원으로 갈 수 있다고 했고 그런데 이때는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다시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헌법소원이라는 절차를 줬기 때문에 이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소송 절차 통틀어서 다시 할 수 없다.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파기환송 전후의 소송 절차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각과랑 맥락이 다. 위헌법률 심판,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 당사자 주장에 국한돼 아니면 법 전문가인 재판관이 판단할 수 있어. 법 전문가인 재판관 입장에서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확장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38번의 2번과 39번의 니은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디귿. 이건 헌법 조문이에요. 아니, 재판소법 조문. 조문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뿐만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에 대해서 기속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출된 거는 뭐냐면 탄핵 심판의 기속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요게 최근 기출이야. 그런데 권한쟁의는 기속력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는 기속력 규정이 있고 탄핵이 규정이 없다. 조금 구분해 주시면 좋은 내용. 요게 조금 고민될 만한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을 다투는 거야. 여러분들 기억나요? 위헌 법률 심판은 뭐가 요건이라 그랬어? 재판의 전제성. 내 재판과 관련이 있어야 돼. 걔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러한 관련 없는 보조 참가인이란 사람이 따로 개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얘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보조 참가인의 필요성 인정 안 되고 준용될 수 없습니다. 본인만 와야 돼. 보조 참가인은 들어올 수 없다. 판례의 내용이에요. 24년 1월달 판례이니까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보조 참가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입니다. 자, 마지막 권한쟁의 심판. 여러분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A라는 청구 취지를 냈다가 바꿔서 B라는 청구 취지를 냈어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청구기간 지킨 걸 봐줄까? 제대로 된 B를 가지고 판단을 해줄까? B, 그치? 아무거나 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B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심판 청구에서 청구 취지가 바뀌었으면
지켰는지는 뭘 보고? 바뀐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좀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거야. 이거는 모든 소송 통틀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고, 두 번째, 권한쟁의 심판은 결정의 기속력이 있지만 이미 확정돼서 보호해야 될 제3자가 있다면 거기에는 미치지 않는다. 3자 보호 규정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주 쉬운 지문, 틀린 지문이고요. 자, 3번 우리가 최신 판례에서 했어. 법률상 권한은 입법으로 침해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률상 권한은 입법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을 입법행위로는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최신 판례 중요하고요. 다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권한이에요, 기본권이에요? 권한, 그렇죠?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얘가 사망했어. 그러면 수개할 수는 없고 심판 절차 종료된다. 여러 차례 나온 겁니다. 그래서 40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뒤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7번, 그렇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한 거 3번, 4번 고민할 만했고 7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에 21번, 23번. 그 다음 또 뭐가 조금 어렵다고 했어 아까? 없죠. 요것만 제가 얘기했죠. 21번, 23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저와 다르게 많이 틀린 게 18번. 그렇지? 18번 정도. 이렇게. 그리고 37, 39.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금 틀릴 만한 건 요거였던 것 같아. 여기에다가 더한다면 요 정도. 그래서 요렇게 4개를 틀렸다.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진짜 요거 4개 틀린 사람 손 들어봐.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봐. 그럼 그거 빼고 이건 틀릴만 했다. 좀 고민할 만한 지문들을 여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공부 방법 관련해서 앞에서 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할 때 지금 이 지문을 막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경향을 느끼라는 거야.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이 대부분이잖아. 근데 안 배운 부속법령 조문이 나왔죠. 그러면 일단 지금 언급된 법조문만 일단 찾아가서 책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밑줄 체크하고 그거는 다음번 회독할 때 뭐 한번 봐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 정도 챙겨주시면 되고 제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개념 조문 OX 쳤던 그런 개념 조문이 부족한 사람들은 개념 지문 OX를 본다든지 개념을 좀 잘 정리해야 돼. 결국 그 개념이 꼭 들어가서 걔가 OX를 쳐줘야 나머지 처음 본 지문을 걷어낼 수 있는데 개념이 약하면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네.